서울 강남의 아침은 파랗게 개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보도블로 기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오전 9시. 우와. 이정숙은 은행 앞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장소,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다른 사람 같았다. 검은색 정장의 진주 목걸이, 차분한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은 곧게 뻗어 있었다. 그 자태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정숙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 행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굳혔다. 가방에서 꺼내든 한 장의 검은 카드. 그 순간 은행의 공기가 팍 뛰었다. 서울의 아침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조금 더디게 밝아왔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보도블록 거리와 아직 희미하게 눈이 남은 청담공원의 나무들이 보였다. 내정숙은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와,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조용한 레지던스의 한방.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부드러운 표정의 노신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작고 남편 암지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시노스에 발을 건널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졌다. 그것은 습관이기도 했고 일종의 기도이기도 했다. 신우가 이 땅에 회사를 세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었다. 대기업 상사를 그만둔 후 일념으로 강남에서 무역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은행에서도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실함과 인내를 무기로 서서히 고객을 얻고 신뢰를 쌓아나갔다. 제노씨, 드디어예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파일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남긴 법인 계좌와 관련된 금융운용 서류 뭉치였다. 진우가 죽은 후 정숙은 회사 정리를 진행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프라이빗 뱅크를 방문하여 자산정리 상담을 하는 날이었다. 작은 주방에서 녹차를 끓이며 정숙은 거울을 보았다. 어깨선이 살짝 무너진 검은 코트, 밝은 톡톡백, 희끗희끗한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나이든 관광객 같은 차림이었다. 네, 어떻게 보일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 진호와 함께 싸운 것들을 매듭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한다. 그것이 오늘 방문의 이유였다. 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점 개점은 9시 30분. 정숙은 시간 맞춰 움직이는 정확함을 지니고 있었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얼스를 챙겨 문을 열었다. 진호씨, 다녀올게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정숙은 강남의 거리로 발을 내디뎠다. 정숙이 도착한 곳은 강남구 청담동의 중심부에 있는 오서 깊은 프라이빗 뱅크였다. 명품 매장이 즐비한 거리 한편에 그 건물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석조 외벽, 깔끔하게 닦인 유리 자동문. 보기에도 일반 고객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입구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이 정숙을 발견했지만 특별히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 무관심에 정숙은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안녕하세요.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샹들리에의 불빛과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카운터 너머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었고 안쪽 소파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 고객이 앉아 있었다. 정숙은 입구 근처에 설치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곳에 있던 이가 티미라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엘리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다. 금발을 단정하게 묶고 무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정숙의 모습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단말기로 시선을 돌렸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하고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마치 정해진 대사 같았다. 자,
의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완벽한 표준어는 아니었지만 요점은 전달했을 터였다. 김이라는 한 박자 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추천인은 있으신가요? 저기 추천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은행에 오랫동안 김이라는 말을 자르듯 작은 팸플릿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밀었다. 이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은행은 완전 추천제입니다. 일반 상담은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 같은 말이었다. 정숙은 저도 모르게 팸플릿을 손에 들었지만 내용은 온통 영어와 한국어 전문 용어뿐이었다. 잠깐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김유라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다시 단말기를 향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지미라의 태도는 돌변하여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조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켜 통로 옆에 섰다. 그대로 누구에게도 말에 걸리지 못한 채 공기처럼 그곳에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작고한 남편이 소중히 여겼던 은행, 몇십 년간 신뢰해온 장소. 그 문은 이제 그녀에게 그저 닫힌 벽에 불과했다. 정숙을 로비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낯선 땅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용건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눈앞을 지나가는 직원들이 누구 하나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의자에 앉으려자 안쪽에서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걸어왔다. 부인, 용무가 없으시면 장시간 체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명백히 거절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딸은 저기 남편이 추천인이 없는 분께는 응대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하신 후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경비원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정숙은 망연히 서 있었다. 희미하게 떨리는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로비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이라가 옆에 젊은 직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또 관광객이야. 노인들은 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아까 그 가방, 천 가방이더래. 여기가 프라이드 뱅크인 줄도 모르나 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여성 직원 윤지민이 문득 정숙 쪽을 보았다. 순간 표정에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삼킨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시선을 돌렸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탓할 생각은 없다. 그저 못 본 척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는 것을 통감했다. 뒤내면 나설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스카프 끝자락이 펄럭였다. 유리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꾸 어울리지 않고 초라해 보였다.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정숙은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옛날 진우가 말했었다. 신뢰라는 건 말이야. 종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 말이 오늘의 일과 딱 들어맞았다. 진호씨, 당신이 사랑했던 이 장소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얼거림은 차가운 가로수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레지던스 방에 나를 정숙은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둔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함이나 슬픔은 말이 되지 않고 그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호씨 소리 내어 부르자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숙은 일어나 옷장 딥숙이 넣어두었던 가죽 파우치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며 그녀에게 맡긴 무언가한 것이 담긴 상자였다. 파우치 안에는 몇 가지 서류와 명함, 그리고 한 장의 검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빛을 흡수할 듯한 깊은 광택의 검은 플레이트에 양면에는 은색으로 새겨질 로고와 함께 작게 VVIP 프리미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정숙이라고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선택된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고객 카드.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예치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다. 몇 년 전 은행에 전 지점장이 집까지 찾아와 진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님 같은 분께 이 카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정숙은 그 카드를 살며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이런 때 보내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속에서 되살아났다. 곤란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써. 당신이 나 대신? 당당하게 있어주면 돼. 거울 앞에 서자. 그곳에 비친 것은 오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어딘가 늠름한 표정. 꼿꼿한 듯 눈에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안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 남편의 장례식 이후 난 번도 소매를 꿰지 않았던 옷이었다. 조심스럽게 옷걸이에서 꺼내 블라우스를 맞추고 다리미로 다시 다렸다. 옷걸이는 진주한 줄차리. 진우가 환갑 선물로 준 것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정숙은 카드를 단단히 가방에 넣었다. 이번에는 낡은 토트백이 아닌 아주 세컨드백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내일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화끈님이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마침내 아침이 온 듯한 조용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거리는 파랗게 맑았고 보도블록은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셨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정숙은 다시 은행 앞에 섰다. 어제와 같은 건물.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차분하고 광택 있는 세컨드백. 백발은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고 서 있는 모습에는 나이를 초월한 풍력이 깃들어 있었다. 뒤를 가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만큼 그 담담한 자태. 차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로비에는 어제와 같은 클래식이 흐르고 같은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정숙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옷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김유라는 어제와 변함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선 인물에 잠시 놀라 반응이 멈췄다. 어제의 그 노부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어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던 관광객이 아니었다. 내 시설의 강렬함,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그 가방에서 꺼내든 한 장의 검은 카드. 그것을 볼 순간 김이라의 얼굴에서 피띠가 가셨다. 이 카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조용히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조용한 노비에 울렸다. 디뮤라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집어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고객명이 표시되는 순간 숨을 헐떡였다. 고객님, 성함이 이정숙 여사님이십니까? 네, 평온한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지뮤라의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다. 고객 정보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정숙, 프라이빗 고객, 기간 29년, 옹재산 약 3천억 원. 김유라는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어 지점장실로 연락을 넣었다. 즉시 와주십시오. 최우선 안건입니다.
아니, 특별 고객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요.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다. 대기실에 있던 몇몇 고객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이쪽을 돌아보았다. 안쪽에서는 지점장의 구두 소리가 급한 걸음으로 울려 퍼졌다. 윤지민도 사료를 든 채 멈춰 서서 카운터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얼굴이다. 어제 내가 눈을 돌려버렸던 그 어르신. 그녀 앞에 놓인 검은 카드와 지점장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광경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서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는 그 여성은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지점장이 카운터 안쪽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수십 초 후의 일이었다. 50대 중반의 희끗한 머리를 한 남성. 단 넥타이를 곧쳐 매이며 남이 베인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디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자 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카운터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이정숙 여사님, 오늘 저희 은행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점장 이석진입니다. 뒷속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정중함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에 대해 미소 짓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보고 말했다. 회의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하고 싶습니다만.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지점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전액 말씀이십니까? 네, 약 3천억 원이겠네요. 정숙은 가방에서 통장과 관련 자료를 꺼내 조용히 카운터에 늘어놓았다. 지점장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혹시 저희 쪽에 무슨 불찰이라도 있었는지요? 이 정숙은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제 저는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없다. 수천인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알점장은 곁눈질로 디뮤라를 보았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작고한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이 은행에 신뢰를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만으로 판단당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겁게 하나하나의 단어가 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지점장은 무릎을 희미하게 떨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뢰할 수 없는 곳에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지점장은 뼈아프게 이해했다.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자금을 옮길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중에는 끝내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 직원에게 지시를 날렸다. 즉시 해지 절차와 본부 승인을 진행해. 특별 고객 자리다. 최우선으로. 소란스러워진 지점 안에서 정숙은 미동도 없이 계속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자부심과 신념, 그 자체를 구현한 것처럼. 어제 그녀를 그저 나이든 노인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습에 어떠한 경시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지점장의 지시를 받고 해몬들은 소란스러우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단말기가 켜지고 전화벨이 울리며 온부와의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는 얼굴이 굳은 채로 정숙을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업무로 돌아가는 이도 있었다. 은행 전체가 정숙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한 명 망설이면서도 발걸음을 옮겨온 직원이 있었다. 어제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젊은 직원. 아, 윤지민이었다. 아직 유니폼이 어색한 그녀는 손에 트레이 하나를 들고 있었다. 하얀 도자기 컵에 힘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브티. 긴장으로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정숙 앞에 섰다. 실례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내밀어진 그 한 잔에 정숙은 처음으로 표정을 펴었다. 고마워요. 어제도 당신 나를 보고 있었지요. 윤지민은 숨을 삼켰다. 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꾸밈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미숙함을 마주하고 나빠는 솔직함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때 당신의 눈만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리 말하자. 더윤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됐어요. 사람은 금방 변할 수 없죠.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건 사람이 변하려는 마음이니까요. 윤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점장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멈춰 있었다. 아, 조직으로서 잃은 것과 애인으로서 배운 것. 그 격차를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로비의 소라는 점차 잠잠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고객이 아니다. 숫자로 된 존재도 아니다. 눈앞에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할 한 면의 여성. 그 사실을 직원들은 마침 늦게닫기 시작했다. 정숙은 컵을 손에 들고 조용히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정말요. 윤지민은 그 한마디를 무엇보다도 깊이 가슴에 새겼다. 이정숙이 3천억 원의 전액 인출을 신청하고 며칠 후 서울의 은행 본부에는 한 통의 상세한 내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제목은 특별 고객의 전 자산 이전에 관한 경위보고. 거기에는 고객명 이정숙. 거래 기간 29년. 총 자산 약 3천억 원. 그리고 신뢰 관계 상실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고서를 읽은 본부 임원들은 처음에는 금액에 놀랐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을 찌푸렸다. 예약 부자를 이유로 응대거부, 직원의 부적절한 대화, 본인 확인자한테 쓸 요구, 리센더우 카드 제시 후의 대응. 어느 것 하나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기록이었다. 본부는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지점장 이석진을 본부로 소환했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아는 통보가 내려졌다. 김일환은 엄중 처벌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적성 재확인을 위한 일시적 보직 해임이었지만 주변에서는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였다. 한편 젊은 직원 윤지민에게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고객 응대와 본인 진술을 통해 리엠근다이 판다. 그것은 냉혹한 현장 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희망의 기록이었다. 본부의 교육 담당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행동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려 했던 자세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른 부서로의 발령을 받았다. 근무실은 고객 상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부서다. 은행 내에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곳이며 그 때문에 인간적인 성실함이 요구되는 곳이었다. 발령자를 받은 날 밤 윤지민은 작은 편지지에 정성스러운 필체로 편지를 썼다. 그날 저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야야, 우온다 간다이. 모든 출발점은 당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은 명함 뒷면에 차필로 이렇게 적어 덧붙였다. 다시는 당신 같은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얼마 후 어느 날 아침 이정숙은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얀 봉투에 낯선 외국이 우표. 알신일라는 윤지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응? 장숙은 조용히 그것을 손에 들고 식탁에 앉았다. 아이, 곁에는 김이 오르는 녹차와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하며 봉투를 열었다. 아래는 옅은 크림색 편지지가 한 장,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부드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정숙 여사님께. 이 편지가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은행에서 배웠던 때를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사님의 눈동자는 고요하면서도 무척이나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품격과 확신에 찬 글씨 썼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란 매뉴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 용기도, 목소리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제게 주신 한마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저 그것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고객 상담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다정함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행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존경을 담아. 윤재맨 달인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정숙은 문득 눈을 감았다.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하듯 되새겼다. 진우씨, 당신 마음이 전해졌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살았던 서울의 거리, 그가 신뢰했던 은행, 그리고 그 일부에 분명히 남아 있었던 따뜻함. 정숙은 다시 한번 편지지를 곱게 접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의 유품과 함께 보관하는 나무 상자 안에 살며시 넣었다. 그것은 이름 없는 한 젊은 직원의 상장의 증표. 그리고 단순한 자산의 이동이 아니었던 이 여정의 확실한 요원이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산책을 나섰다가 길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다. 안녕.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걸음을 계속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해주는 편지였다. 정숙이 자산을 옮긴 곳은 한국에도 지점을 둔 국제은행이었다. 정중하고 차분한 응대, 나에게 쉬운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고객이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 그 자세가 그에게는 편안했다. 몇 주 후 은행 담당자로부터 정식 보고서와 함께 자산 이전 완료 통지서가 정숙에게 도착했다. 봉투를 열자 우와, 두툼한 계약 서류와 함께 손으로 쓴 메시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정숙 여사님, 이번에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님 자신의 삶과 신뢰를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언제든 어떤 일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의 서명 옆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 그것을 읽었을 때 정숙은 문득 미소 지었다. 지킨다는 건 그런 거로구나. 남편 진우와 함께 이룬 재산, 30년간 신뢰했던 은행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던 일, 분노가 아닌 조용한 이별을 선택한 자신,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한 사람으로서 환대받는 실감, 그 모든 것이 그 은행 로비에서의 한마디로 이어져 있었다. 나 신뢰할 수 없는 곳에 소중한 것은 맡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인터넷, 기사와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어 자산을 가진 노년 여성의 품격 있는 역전극으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안양 중에는 그녀의 행동을 금융업계에 대한 조용한 한의로 칭송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은행가에서는 다시 한번 신뢰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3천억 원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그 판단을 분노가 아닌 조용한 말로 보여준 것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정숙 자신은 세상에 쏘라내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조용히 지켰을 뿐. 어이, 그것은 진호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사람을 금액으로 판단하지 말 것. 넬캐스에 쌓아올리는 것으로만 생겨낸다. 지금 그녀가 맡긴 것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걸어온 세월, 그리고 마음. 그것을 서준이 다뤄줄 것을 마침내 찾은 것이다. 에이, 정숙은 창문을 열었다. 범기운이 머리에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진우 씨,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에 왜 사진 속 진우가 살짝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네. 아직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것도 기분 좋은 자극으로 느껴졌다. 변함없이 계속해온 산책 습관.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 진우와 나란히 걸었던 길을 이제는 혼자 걷는다. 하지만 그 등은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도 망설임이 없다. 동네 상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가게 주인들의 모습이 드문드문 보인다. 안녕하세요, 그 여사님.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춥네요. 심한 인사의 교환. 하지만 그 아래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다. 정숙은 새삼 실감하고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는 직감이나 자산이 아니라 매일 정중한 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길 건너편에는 작은 꽃집이 있다. 그곳에는 예전 은행에서 그녀를 얕보았던 행원 비뮤라와 닮은 젊은 여성이 바쁘게 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 표정에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다. 거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아물어간다. 이완 실패를 통해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지도 모른다.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 변함을 들여다보니 봉투 한 통이 와 있었다. 화신이는 국제은행 고객 상담실의 윤지민이었다. 우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정숙 여사님, 그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매일 많은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날 여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숫자만 보는 은행원이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존엄을 놓치지 않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언젠가 뵐 수 있는 날을 바라며 엔지민 드림.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는 살며시 뺨을 어루만졌다. 그곳에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기쁨이었다. 일단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있잖아요, 제노 씨.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네요. 그 말에 사진 속 진우가 살짝 눈을 가늘게 뜬 것 같았다. 밖에서는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하며 집 베란다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정숙은 다시 겉옷을 걸치고 한 번 더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보자. 도래는 골목을 돌아봤고 새로운 가게를 구경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에서 아직 배울 것이 있다. 아직 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걸을 때마다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녹아든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 누군가의 기억에, 누군가의 성장에 확실히 남는 발걸음이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정숙은 오늘도 또 정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